여러분, 부와 가난은 대물림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사실입니다. 부자의 아이들은 부자로, 가난한 사람의 아이들은 가난한 삶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 때문이죠. 우리 뇌는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부모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고방식과 습관까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녀에게 부유한 마인드와 습관을 물려주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습관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미 큰 격차가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습관만 바꾸면 타고난 부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어릴 적 가난했지만 그 가난을 발판 삼아 스스로 성공한 수많은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난한 습관일까요? 그리고 이 습관들을 어떻게 바꿔야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투자계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부자가 절대로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3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전에 부자의 언어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한 권을 더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책은 진짜 강력합니다.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책이라고 확신해요. 기대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돈의 심리학을 통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습관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얻으려면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꾸준히 갚아야 하고, 차를 사면 할부금을 내야 하며, 휴가를 즐기려면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죠. 더 좋은 품질이나 더 나은 경험을 원할수록 그만큼 더 큰 대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물건을 사는 대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부자가 되는 과정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오랜 시간 견디는 인내심,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투자 지식을 쌓기 위한 노력과 돈을 모으기 위한 절제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힘든 노력도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그 결과 투자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지려 하는 것은 절도와 다름없어요. 마찬가지로 더 나은 삶과 큰 부를 꿈꾸면서 노력도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는 도둑 같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자와 부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부자는 더 큰 부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아까워해서 날로 먹으려 하거나 아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경험하는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지불해야 할 수수료입니다.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좋은 상품이 그렇듯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 부자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자 습관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실제로 돈이 많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투자 공부와 실행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부의 큰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면 부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원칙은 투자뿐 아니라 건강, 관계, 학습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건강을 되찾고 싶다고 하면서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소파에 누워서 영상만 본다면 왜 체중이 줄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적당히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라고 조언할 거예요. 결제와 운동은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대가니까요. 더 똑똑해지고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죠.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으면서 방 안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탄만 한다면 인생이 바뀔까요? 물론 바뀌겠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만 변할 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부를 원한다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 과정에서 겪는 변동성과 불안, 공포, 후회 같은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빈둥거리던 시간과 여가 시간을 과감히 포기하고 책을 읽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세요. 가난한 삶을 살거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난한 습관으로 넘어가 보죠.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귀가 얇아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에 쉽게 휘둘립니다. 물론 좋은 투자를 위해 주변의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은 비싼 걸까요? 아니면 싼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로 인한 거품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앞으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산업의 전망이 현재보다 훨씬 밝아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1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싼 가격이란 것이에요. 만약 매일매일 단기 매매를 하는 데이 트레이더라면 오늘 당장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 가격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장기 투자자와 단기 트레이더는 서로 완전히 다른 규칙과 목표를 가진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지금 돈과 관련해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게임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투자와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난한 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심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한 집에서만 6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집값은 2020년 기준으로 약 7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반의 반도 안 되네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 차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제네시스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저렴한 집에 산다고 이재용 회장님이 국산차 탄다고 이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처럼 진짜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려 억지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들도 명품 사용하겠지만 그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고 익숙하니까 쓰는 겁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명품으로 부를 과시하려는 건 오히려 졸부부자 행세하는 고소득자. 실상은 가난하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무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짜 부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쓰는 명품을 보며 명품 이퀄 부자라는 잘못된 공식을 세웁니다. 그러나 명품이 말해주는 건 누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돈을 썼는지 뿐입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혹은이지 10만 달러 늘어났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눈앞에 보이는 명품과 수입차 좋은 집이 부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자의 증거라 생각하는 것들은 부자 되는 걸 막을 뿐입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물건에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이다. 얼마를 벌든 간에 부자가 되는 법은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으고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것뿐입니다. 소비는 그렇게 축적한 부가 흘러나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소비를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자처럼 보이려 진짜 부자 될 기회를 날립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돈을 쓰지 않는 것뿐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의 인생을 바꾸려 욕심을 부립니다. 몰빵 투자 한 방이 인생을 바꿔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리스크도 감수하려 하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한 번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이 말하는 리스크 감수란 그런 게 아닙니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 러시안 룰렛을 할 때 확률은 우리에게 유리하라 그러나 러시안 룰렛의 불리한 결과는 유리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 돈에 관한 콘텐츠지만 세상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애인, 친구, 내 행복과 자유 등이죠. 그런데 이런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리스크 감수가 아닙니다. 그냥 미친 짓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이, 사업이 망하면이, 투자가 잘못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보낼 수 없고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걸고 게임을 하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되 정말 중요한 심리적 안정, 가족의 행복, 개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래야 오래 투자를 할 수 있고 복리의 마법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 한 번의 빈부격차를 메우려는 한탕주의는 가난한 자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부자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빙자의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부와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단 물려받은 돈의 크기가 아닌 습관이 부의 상속을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투자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 공포, 부를 일구기 위해 쏟는 노력과 땀은 부자가 되기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가치 투자를 하는지, 단타를 하는지, 사기꾼이 되고 싶은 건지, 사업가가 되고 싶은 건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선 절대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빨리 부자가 될 욕심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걸지 마세요. 돈의 심리학은 이 외에도 돈에 관해 그리고 인생에 관해 정말 뼈에 새겨야 할 20가지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유료 광고긴 한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 제안이 안 왔어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책입니다. 마침 언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광고 제안이 와서 출판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인생책으로 손꼽을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광고 표시에 제 진심이 가려질까 싶어 말이 길었네요. 부와 성공을 이루는 길에 지침서로 삼을 책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돈의 심리학을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당신만의 게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자처럼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고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당신 세대에서 끝내세요. 습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는 그날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박수와 함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